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했죠. 인력사무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한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죠.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침착하고 태도는 단정했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순택이었어요. 그는 낡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죠. 외투는 오래된 세월을 버티느라 군데군데 해져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가방은 오래된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그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듯 보였답니다. 사무소 안에는 사람들이 이미 몇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죠. 대부분은 젊거나 중년의 남성이었답니다. 김순택이 들어오자 몇몇 사람들이 그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돌리며 속닥속닥 이야기했죠.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기 절름발이네. 절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그들은 작은 소리로 비웃으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김순택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저 묵묵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 하나를 골라 앉았죠. 그가 앉으려 할 때 다리가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에 앉았답니다. 마치 이런 시선과 말이 익숙하다는 듯 했어요. 사무소 안은 조용했지만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김순택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하고 어딘가 따뜻해 보였어요. 그때 인력사무소 직원이 그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정희였답니다. 이정희는 중년의 여성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오래된 지인을 대하듯 친근했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다리가 불편하신데.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김순택을 바라봤어요. 김순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답니다. 그저 일자리를 좀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 특유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이정희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노인의 품위 있는 태도에 감탄했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지금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요. 이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김순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됩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정희는 그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노인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어르신. 이정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사무실에 컴퓨터로 향했답니다. 그녀는 여러 일자리를 검색하며 고민했어요. 노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선택이 많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공사 현장에 일자리를 찾아냈답니다.
어르신, 여기 군부대 근처 공사 현장이 있는데요. 이정희는 노인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어요. 작업량이 많긴 하지만 어르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순택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이정희는 그의 결심에 놀라면서도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럼 이 서류에 인적 사항을 기재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서류와 펜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노인은 펜을 들고 천천히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의 손끝은 다소 느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답니다. 이정희는 그의 글씨를 보며 다시금 놀라 참 단정하신 분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노인을 조용히 지켜봤답니다. 노인은 서류를 작성하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다 작성했습니다. 김순택은 서류를 이정희에게 건네며 말했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하고 차분했답니다. 이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그녀는 노인의 이름과 나이를 보며 잠시 멈췄죠. 그의 이름 김순택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남았답니다. 어르신, 공사 현장 주소와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이정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친절히 설명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현장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김순택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정희는 그를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지 느꼈어요. 어르신, 꼭 몸 조심하세요. 김순택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걸음은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단단했답니다. 그가 사무소 문을 열고 나갈 때 찬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사무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었답니다. 절름발이가 공사장에서 뭘 한다고. 그냥 집에서 쉬지 괜히 와서 민폐나 끼치겠네. 이정희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그 노인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노인의 뒷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운이 남았죠. 그날의 찬 바람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답니다. 김순택은 이정희가 준 주소를 따라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경기 북부의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이었죠. 그곳은 고요하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멀리서 보이는 간부 아파트 공사 현장은 거대했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낀 바쁘고 어수선한 공간이었어요. 곳곳에서 들리는 기계음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어요. 겨울의 차가움이 몸을 파고드는 듯 했답니다. 김순택은 코끝이 시려웠지만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현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는 그런 시선을 외면하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장은 활기가 넘쳤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노동자들은 모두 바삐 움직이며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죠. 김순택은 조용히 관리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어요. 김순택입니다. 오늘부터 일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관리자는 그를 한 번 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 이정희 씨가 말한 분이군요. 따라오세요. 관리자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김순택은 그의 뒤를 따라 현장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거대했어요. 곳곳에 쌓인 자재들과 바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김순택은 그런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관리자는 그를 한 구역으로 안내하며 간단히 설명했어요. 자재를 나르고 정리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김순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관리자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간단히 설명했답니다. 오늘부터 이분이 여기서 같이 일할 거야. 노동자들은 김순택을 힐끔거리며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절뚝거리는데 일을 제대로 하겠어? 괜히 데리고 와서 우리가 더 힘들겠네. 그들의 말은 비웃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김순택은 그런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는 묵묵히 자재를 들고 지정된 장소로 옮겼어요. 자재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며 걸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했답니다.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비웃는 눈길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일을 이어갔답니다. 저 사람 생각보다 잘하네. 그래도 다리 불편한데 참 대단하긴 하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몸 망가지기 딱 좋아. 절름발이가 뭐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 김순택은 그런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어갔답니다.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나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자재를 나르고 정리하고 필요한 곳으로 운반했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의 손놀림은 누구보다 능숙했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김순택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재를 정리하며 일을 마무리했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흘끔거리며 지켜봤어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하긴 하네. 다리가 저래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 몇몇은 그의 성실함에 놀라움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 봤자 오래 못 가. 몸 상해서 나가겠지. 그들은 여전히 비웃으며 그의 노력을 깎아내렸답니다. 김순택은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어나갔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뿐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답니다. 공사 현장은 여전히 분주하고 어수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 밖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사장 근처를 서행하며 돌기 시작했어요.
차량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천천히 움직였답니다. 노동자들은 그 차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차 뭐야? 왜 공사장 주변을 맴돌고 있지? 관리자가 부른 사람인가? 이상하네. 그러나 김순택은 그런 소동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재를 나르며 자신의 일을 이어갔답니다. 그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공사 현장은 여전히 바쁘고 혼란스러웠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세단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움직였어요. 그 순간 공사 현장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공사 현장은 여는 알처럼 분주했어요.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죠. 김순택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재들을 옮기고 철근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다리를 저는 모습이 눈에 띄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주변의 비웃음도 조롱도 더는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날 공사 현장 밖에서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사장 주변을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죠.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저 차 왜 자꾸 맴돌지? 노동자들 중 한 사람이 의아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이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봤죠. 세단은 빛이 바랜 철제 울타리 주위를 서성이며 움직였어요. 햇빛에 반사된 차량의 검은 도장이 눈에 띄었답니다. 차량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천천히 움직였어요. 관리자가 부른 차인가? 아니, 관리는 이런 차 안 몰지 않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차를 바라보았어요. 김순택은 그 소란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자재를 정리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노동자들 사이에서만 소란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왜 공사장 주변만 빙빙 도는 거야? 뭐라도 떨어뜨렸나? 아니면 조사 나온 건가? 그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으며 차를 주시했어요. 그러다 세단이 멈췄어요. 공사장 한쪽 구석 자재가 쌓인 곳 근처였답니다. 사람들은 그 차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멈췄다. 이제 뭐 하려나? 내릴 사람이라도 있는 건가?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차를 주시했어요.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렸어요. 그는 정장을 입었고 단정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돌아갔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어요. 그는 정갈한 정복을 입고 있었답니다. 그의 태도는 엄숙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미군인가? 저 사람 군복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군부대가 많아서 그런가 보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를 가리켰어요. 정복을 입은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회한과 기쁨 그리고 긴장이 섞여 있었죠. 노동자들은 그를 쳐다보며 의아해했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뭘 찾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하며 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정복을 입은 그는 천천히 공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공사장 안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그러나 그의 등장으로 공기가 묵직해졌답니다. 노동자들은 슬며시 그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는 한참을 둘러보다가 김순택을 발견했어요. 다리를 절며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본 거였죠.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아련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김순택에 다가갔답니다. 노동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미군이 왜 저 노인한테 가는 거야? 절름발이한테 뭐 볼 일이라도 있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정복을 입은 남자는 김순택 앞에 멈춰 섰어요. 김순택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정복을 입은 남자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순택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감사가 가득했답니다. 김순택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의 노동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뭐야? 저 미군이 왜 저런 인사를 하지? 절름발이 노인한테 저렇게까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상황을 이해하려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답니다. 정복을 입은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는 김순택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공사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곳만은 조용했어요. 김순택과 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죠. 그 순간 공사 현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답니다. 메카시는 김순택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고 말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답니다. 김순택은 그런 메카시를 조용히 응시하며 기다렸어요. 메카시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택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묻어 있었답니다. 주변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두 사람 주변은 고요했어요. 마치 그 순간만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답니다. 김순택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렇게 늦게 찾아온 걸 용서해 주세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순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압니다. 메카시는 고개를 들어 김순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감사가 담겨 있었답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날 김순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일은 잊을 수가 없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답니다. 메카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공사 현장을 한번 쓱 둘러봤죠. 그리고 다시 김순택을 향해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때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이 기억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주변의
있던 노동자들이 이 말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무슨 일인데 살아남지 못했다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메카시는 김순택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그때 훈련 중에 사고를 당할 뻔했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맺힌 그의 눈이 살짝 떨리고 있었답니다. 노동자들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김순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메카시는 고개를 젓고 손을 들어 눈가를 훔쳤어요. 아니요. 당신은 저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일로 다리를 다치셨잖아요. 노동자들은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 노인이 저 미군을 구했다고? 다리를 다친 것도 그때 때문이라는 거야? 메카시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저는 당신이 저를 밀쳐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신 사고를 당하는 것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고여 있었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겠지요. 그 말에 김순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당신을 구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김순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메카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노동자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저 노인이 미군을 구했다고? 절름발이 노인이 그런 일을 했었다고?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김순택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죠.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 무슨 사람이었길래 그런 일을.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조용해졌어요. 메카시는 김순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순택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무사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따뜻했어요. 메카시는 고개를 들고 그의 말을 한참 동안 곱씹었답니다. 그러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김순택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평생 당신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김순택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위로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노동자들은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김순택을 함부로 볼 수 없었답니다. 그의 과거와 그의 내면의 강인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공사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곳만은 특별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김순택과 메카시 두 사람의 대화는 잔잔한 울림을 남겼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메카시는 김순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했죠. 김순택 그런 메카시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순택 씨, 저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메카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말하는 동안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죠. 김순택은 그런 메카 씨의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대령님,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메카 씨는 그의 대답에 고개를 들고 김순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교차하고 있었답니다. 김순택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어요. 그 순간 대령님이 무사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순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은 마치 오래 준비된 답변 같았답니다. 메카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고인 그의 눈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신은 다리를 잃으셨잖아요.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김순택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대령님, 그 사고는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답니다. 당신이 무사했고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메카 씨를 위로했어요. 저는 당신을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메카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공사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곳만은 고요했어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메카 씨는 고개를 들고 다시 김순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늘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답니다. 김순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대령님이 무사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며 메카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말은 메카 씨의 죄책감을 덜어주려는 듯 했어요. 메카 씨는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았답니다. 저는 당신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순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대령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메카 씨는 그의 대답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김순택을 바라봤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생겼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답니다. 저 노인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대했던 거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조용해졌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메카 씨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택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김순택은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대령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답니다. 메카시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일찍 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순택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령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공사 현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지만 그들만의 시간은 이어졌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계속되었어요. 메카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답니다. 김순택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어요. 공사 현장에는 여전히 소음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가 고요하게 느껴졌답니다. 메카시는 천천히 손을 올려 자신의 이마 쪽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는 김순택을 향해 엄숙하게 경례를 했답니다. 그의 동작에는 군인의 모든 예의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공사 현장의 시간은 멈춘 듯 조용해졌답니다. 노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뭐야, 저 미군이 왜 저러는 거지?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놀라움이 담겼어요. 메카시의 경례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답니다.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답니다. 김순택은 그 경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엔 놀란 듯 메카시를 응시했답니다. 그러나 곧 그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순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감정을 추스렸답니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메카시는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그는 오직 김순택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순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되돌려 주었답니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경건함이 묻어나왔어요. 두 사람의 경례는 공사 현장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봤어요. 저 노인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봤던 거야. 노동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김순택과 메카시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간을 공유했어요. 김순택의 손은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메카시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메카시는 경례를 풀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김순택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답니다. 공사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곳만은 고요했어요. 노동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멈추고 두 사람을 지켜봤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울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 미군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노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김순택 천천히 손을 내려 경례를 마쳤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메카시는 그의 행동을 끝까지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감사합니다, 순택 씨. 메카시는 짧게 말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 한마디에는 그동안 하지 못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순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대령님, 저도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진심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공사 현장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노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야. 그분이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그래, 진짜 대단한 분이었어.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공사 현장의 풍경에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되었답니다. 메카시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김순택을 향한 그의 시선은 존경과 감사를 담고 있었어요. 순택 씨,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꼭 다시요. 김순택은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담담함과 뜻함이 공존하고 있었답니다. 대령님,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겠지요.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메카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생각이 가득 차 보였어요. 공사 현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지만 메카시와 김순택 주변만은 여전히 고요했답니다. 노동자들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서 있었어요. 메카시는 검은색 세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김순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답니다. 김순택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가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잘 가십시오, 대령님. 그는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메카시는 세단에 올라타더니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뿌듯해 보였답니다. 차량은 천천히 움직이며 공사 현장을 떠났어요. 공사 현장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들은 방금 벌어진 일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답니다. 모두가
김순택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셨다니. 누군가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판단했어.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졌답니다. 저렇게 대단한 분을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노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공사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순택에게 차가웠던 시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대신 그를 향한 따뜻한 존중과 예의가 자리 잡았어요. 어르신, 여기 무거운 거 제가 옮길게요. 순택 씨,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노동자들은 그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며 진심을 보였답니다. 김순택은 그런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그의 태도는 성실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작은 위로가 자리 잡았답니다. 그가 했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어느 날 그는 혼자 작업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의 해방 같았어요.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공사 현장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어수선했지만 그곳에서 김순택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이어갔답니다. 그의 내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노동자 몇 명이 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순택 어르신 정말 대단한 분이셔.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순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작은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의 사건은 공사 현장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며 변화를 시작했답니다. 그들에게 김순택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희생과 겸손 그리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보여준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남긴 울림은 공사 현장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어요. 그곳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그날 이후 따뜻해졌답니다. 김순택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평화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어요.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되었답니다.